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희 오늘 가치 투자에서는 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도 시장이 요상하게 움직이고, 그냥 또 돌아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올라간 거 끌어내리는 이런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참 어지러운 상황 쪽에서, 혹시 요즘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 매매하시다가 오늘 같은 날 또 2, 3일 동안 쭉 밀려서 크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한번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를 볼 때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성격인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시장에 돈이 없음, 돈이 없는 시장입니다. 노머니,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예탁금을 또 많이 비교를, 예탁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탁금을 본다고 하더라도 50조 대 간당간당 하는 상황에서 조금 돈 들어왔다 그냥 IPO 하려고 신규 종목 상장하는 거 청약하려고 공모주 들어오는 것밖에 일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당간당하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는 많이 보는 게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솔직히 전 이거 보고 바닥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신용잔고는 보통 일단 약간 좀 늘어나는 듯 하다가 반대 매매 맞고 아니면 또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신용 안 해 라고 나가는 현상 쪽에서 올해 거의 신용잔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조 한 5천억 정도쯤 되다 보니까 약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때 약간 18조까지 최근 들어서 들어오나 싶었더니 시장이 또 한번 줄렁이면서 얻어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쭉 빠집니다. 근데 과거처럼 신용자고 쭉 빠지게 되면 그래 많이 빠진 다음에 시장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뭐 해봐야지 그러면서 신용자고가 쭉 늘어야 되는데 안 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납니다. 그냥 완전히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코스닥 종목들 니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아들 끼는데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알아서 소외가 되는 상황들이죠. 올해 기준으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22%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짐바브웨 그리고 또 어디에요? 얘부터 하락률 상위,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뭐 G20 이런 건 빼고요. 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이쪽은 한국이 코스닥이 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진저리가 나서 못하겠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온다. 저가 매수도 돌아가면서 패는데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쏠림만 계속 나올 뿐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래도 좀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좀 올라간 게 더 두렵네요.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그나마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좀 큰 굵직한 섹터들이 몇 개, 뭐 방산도 있고 게다가 뭐 바이오도 있겠고 하고 또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좀 올라온 섹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상황들. 왜냐면 지금 쏠림들이 자꾸 한쪽으로 가서 이걸 팔아야 또 다른 걸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한 이번 주도 그 최근에 들어서 저 40만 원대 이상 가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서 또 그랬죠. 또 그 연합인포맥스 나가서 그때 괜히 또 그럴 때 제 마음의 목표가까지 얘기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이제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머크에 나오는 이제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머크사의 SC제형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의 현금 흐름이나 그리고 또 샌도스 쪽에 들어가는 뭐 바이오시밀러나 몇 개, 두세 개 이제 파이프라인만 쭉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한 연간으로 한 2026년도 뒤에 한 2023년도까지 해서 연간으로 한 최소 1조 현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 1조면은 한 1조에서 한 2조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시총을 따지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20조 정도 되는 게 이게 싼가 비쌀까? 라는 쪽으로 하면서 오히려 좀 업사이드를 좀 크게 열어놓은 쪽을 했더니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바로 물량 나와서 참 좋게 보던 제가 다 마바라가 됐습니다. 잘 틀립니다.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솔직히 그때 사신 분들은 없겠죠? 이게 괜히 또 마음이 좀 짠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로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걸 팔아야 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졌다. 근데 팔고 그럼 최근에 어딜 가느냐?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밸류업은 올해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잘 안 빠졌습니다. 왜 안 빠졌는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의 대표주자 금융주, 은행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밀리고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다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밸류업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나오면서 누가 가장 많이 샀느냐? 기관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좀 중간중간에 팔기 시작해서 약간 좀 예전만큼은 좀 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은 꿋꿋하게 계속 사고 여기는 우리 마지노선 이거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올해 돈 뭔가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밸류업은 진짜 진심으로 매매하더라고요. 중요한 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올려버리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 밸류업들이 또 하나로 쏠려가니까 또 정부에서 돈 들어온대요. 내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들어오면은 미리 가서 딱 세팅해놔야 돈 들어와서 추가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지수들 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또 재미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밸류업 쪽에서 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엔터사도 있습니다. 이쪽 엔터 종목들도 야 쟤네가 밸류업에 들어가? 라고 했는데 그 미리 전부터 엔터주들은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이브부터 뭐 JYP, YG까지인가 들어가 있나 하여튼 뭐 엔터사들이 몇 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막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거 인덱스 자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귀신입니다. 그냥 그럴 때 그러면 잠깐만 너도 들어간대 A도 들어가면 돼요. B도 들어간답니다. 야 니네 뭐 하고 있어? 니네도 야 정리해서 빨리 세팅해놔. 야 A사 B사 다 들어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얘 돈이 없는데요? 장난하니? 야 있는 거 야 바이오 저 높은 거 팔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 이리로 가는 현상 때문에 그대로 당했다. 세 번째 이것도 밸류업은 예를 들고 밸류업과 또 다른 문제 그러면 디밸류업과 관련된 문제 한국 시장의 디밸류업 조건 연말쯤만 가게 되면 매번 나오는 이 얘기가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가 이게 지금 딱 봐도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많이 늘려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만 해도 올해 한 7배 올랐을 거예요. 지금 빠진 가격이라도 7배, 6배 정도 좀 올랐지 않나 그렇게 됐는데 혹시나 좀 손 이만하신 분들은 같이 매매해서 그냥 떡 샀다가 지금 15억, 20억 샀는데 금방 5, 60억 됐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피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그것도 뭐 펀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거 누가 먼저 때리나 요 게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인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걸 유도하는 모습들 유도하는 모습들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변화들이 가장 또 크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시장의 바이오주의 급한 하락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꼽는다고 하게 되면 뭐 미국의 바이오주가 밀리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희가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잘 버텼어요. 더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과 또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막판에 무너졌던 거를 금리로 해석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알테오젠이 아니면 또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하던 일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좀 실패했거나 아니면 뭐 라이센싱하고 뭐 반환했거나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반환하거나 뭐 이럴 중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펀더멘탈 아니라 약간 바이오는 좀 나레티브한 것도 같이 섞이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가 같이 엮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SC 제형부터 거기서부터 아까 ADC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한국 바이오들이 새로운 장을 펼쳐질 이쪽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흐름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해서 뭐 빅파마가 안 되겠어 우리 관계 끝 그래서 이제 돈 들을 거 없다 라는 식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시장은 수급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고점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두루룩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괜히 내가 먼저 안 팔면은 또 더 빠질 것 같은 이런 약간 단기 투매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게 하나의 또 부담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이슈 빼고 바뀐 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략은
쏟아지니까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성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수급 이슈들 끝나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바이오주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좀 고점에서 막 올라갈 때는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쭉 밀려서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또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반응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거였고, 게다가 또 종목 장세라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얘기가 좀 그런데, 예, 종목 장세라고 하는 뭐 12월, 1월 예, 나오기 시작하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야, JP 모건 헬스케어 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그런 쪽 아직 모멘텀이 꺾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펀드멘탈 관련된 쪽끼리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파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은 하락하다 보니까 위험 관리는 해야겠죠. 그 위험 관리란 얘기는 혹시 내가 여기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살짝 줄였다가 줄인 거 가지고 다시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몇몇 종목 갖고 있고 현금 흐름은 한국 시장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쭉 쌓았는데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거 활용해서 우리 저점 매수는 조금씩 한번 해봐서 단가를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네, 다들 저희는 그렇게 좋대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던 게 보통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거의 뭐 리가캠 같은 경우도 막 싸게 사봤자 한 12만 원대 이럴 때쯤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고, 갔다가 14만 원 가니까 지금 돈 좀 버나 싶었더니 그새 20% 그냥 확 빠져버리는, 예,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예, 또 막 올라갈 때 이때 많이 갔다 그러면 39만 원대 38만 원대 샀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쭉 오다 보니까 수익 잠깐 봐주고 요땐 기분 좋았죠. 45만 찍다 보니까. 예,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얘가 단기 이렇게 나오는 제 기준은 저항이죠. 저항인데 이때 하면서 그러면은 한 요 정도쯤에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할 거야 라고 한 40만 원대는 지지할 거라 했는데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푹 밀리고, 솔직히 지금 자리도 되게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권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바로 돌릴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같이 수급과 함께 투자 심리 무너진 쪽에서는 이런 게 작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밀려서 혹시나 어느 자리까지 한번 쭉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지금 자리, 지금 보여지는 35만원, 36만원대는 바로 알테오전 기준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예.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바뀐 거 없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금 2026년부터까지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되다 보니까 특히, 머크의 키토르다 지금 그 SC 제형도 만약에 이거 SC 쪽도 만약에 FDA 승인 받는다 그러면은 최대한 내년 하반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6월달 이후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간도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럼 그때 아니면 또 다시 12월달에 사면 되지. 그거 좀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런 식으로 압박이 가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또 많이 보시는 것들 보면은 또 유한양행 먼저 하락해서 자리가 지금 저기까지 들어와 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쭉 밀리는데 그만큼 그나마 먼저부터 밀렸다고 그렇게 급하게 하락은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까 보셨던 알테오전 같은 경우 버티다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거기서 이제 두드려 맞는 게 더 큰 하락폭 속도를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먼저 밀렸다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의 탄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빠지는 건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1만 원대 근접까지 해서 버티려고 하다가 빠졌어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한 9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이쪽에선 바로 턴해서 11만 원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커지게 되면 그때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더 아직 있다라고 보고,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솔직히 많이 올라서 지금 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 9월달,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만 해도 3만 5천 원쯤 주가가 지금 14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의 4배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오른 게 죄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런 거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보시는 것만큼 그대로 펀더멘탈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수급 이슈겠다.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수급도 끝나고 다시 해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기회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노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증시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순환 매도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고 저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을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버틸 건 버티고 또 힘낼 건 힘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힘이 많이 안 나네요. 이런 시장의 더티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일은 또 태양은 뜰 거고 내일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대로는 그만큼 싸진다라는 생각 울고 싶네요. 네, 생각으로 일단 또 대응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나 최근 들어서 순환매도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좌 쪼그라들어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어차피 또 어느 정도 바닥 터치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관련된 쪽들이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좀 낮긴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또 매도 기회는 나올 겁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도 힘내시면서 오늘은 그냥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엔비디아 실적 됐습니다. 그냥 잘 주무시고 내일 그냥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